저는 오늘 이제 철도 마을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제 부탁을 받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실천을 해왔고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왔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참고로 제가 지금 오늘 아이들 수업을 하고 오느라 이 목소리가 쉬어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철도 마을 교육 과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의 이제 좀 시사점이나 들려드리고 싶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 이걸 의뢰를 받을 때 이 키워드를 이걸로 부탁을 받았어요. 마을로부터 배우는 교사라고 해서 마을과 학교가 만나는 그 과정에서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가를 이제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특히 이제 여기 포럼에 들어와 계신 우리 김현주 우리마을 교육연구소 소장님도 저하고 계속 이제 이 철도마을 교육과정으로 연대하고 함께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김현주 소장님의 이야기도 들려드릴 수 있고 하지만 오늘은 일단, 교사가 어떻게 마을로부터 배우고 어떻게 만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PPT 화면을 보셔도 좋고 아니면 그 발표 원고를 보셔도 좋은데요. 먼저 넘어가 버리네요. 그래서 저는 주로 오늘 PPT 내용을 보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그 신대초등학교의 교사이면서 또 한국교원대에서 평생교육 전공으로 박사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학교와 평생교육으로 해서 이런 마을 학교 연계를 이제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 이제 첫 번째로 발표해 주신 이동성 교수님은 제 학부 때 석사 때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오늘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먼저 단순히 학교 교육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좀 평생 교육이라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이제 좀 이런 학교와 마을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평생 교육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정의가 가능합니다. 개인의 전 생애, 전 삶의 공간에서 형식의 구애 없이 참여하는 교육 및 학습입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은 단순히 우쿨렐레를 친다거나 난을 친다거나 뭐 이렇게 악기를 배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평생 교육을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우쿨렐레 치러 배우냐 이런 약간 우스갯소리를 많이들 해주세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평생 교육은 말 그대로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평생 교육이라고 하면 모든 이가 스승이며 모든 곳이 학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에서 말해주듯이 평생 교육은 인간의 생애 전반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습과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차원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접하는 교육적 경험 역시 개인의 전 생애에서 전개되는 교육 활동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도 학교 교육도 평생 교육의 한 맥락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공간도 평생 교육의 장이고요. 그래서 결국 학교 교육은 평생 교육의 하나의 흐름이다.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학교 교육은 그런 국가 중심의 교육 체제를 강조한 근대 교육 제도의 영향으로 인해서 학교라는 공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둘러싼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학교 현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교육의 그런 구조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특히 이런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의 관계를 상호 분리되는 개념으로 오늘날의 그런 교육법 체계들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다 심화시키고 있고요. 이러한 학교교육의 한계는 학교의 탈경계를 추구하는 평생교육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더 나아가서 우리 학생들의 배움이 학교 교육의 테두리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해서 삶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학생들의 배움을 실제적인 삶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경계를 과감히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의 영역을 평생교육의 차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학교 교육의 영역 확대는 학생들의 삶에 의미 있는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학교 교육의 왜곡과 모순을 개혁하고자 하는 학교 혁신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평생교육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학교 혁신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 교육이 평생 교육의 맥락에서 보다 영역을 확대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교육 경험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살아가는 실제와 연결이 돼야 하는데요. 그 실제가 바로 마을입니다. 이제 마을은 우리 삶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마을에서는 살아있는 지식을 획득하고 이런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마을은 학교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은 그리고 여기 학교에 계시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 마을로 영역을 넓히는 등 그런 제도적 경계를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기 PPT 화면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학교 교육의 마을로의 영역 확장은 곧 이렇게 학교 안에서 다양한 배움이 일어나게 하여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촉진한다는 결과를 우리가 자주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많이 마을 학교 활동을 하시고 교육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가운데에서 학교와 마을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학교와 마을의 만남은 그런 학교와 마을의 각각의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체들의 참여 여부와 그 정도는 되게 이런 학교와 마을의 만남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데요. 하지만 이제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되게 이런 그 학교와 마을에 만나는 과정에서 주체들의 참여가 되게 어렵다, 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한계점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앱스타인이나 이제 쿠싱 콜이라는 이제 미국의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와 교원이 영역주의라고 해서 이제 이런 정보나 자원, 전문성을 공유하지 않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서 이런 학교 마을 연계 교육에서 되게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다시피, 우리 유추할 수 있다시피 교원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교와 마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교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일이 시급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교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사례를 제대로 밝혀서 교원이 어떻게 참여를 실천할 것인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철도간사 마을이라는 곳에서 마을 교육 활동을 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이제 우리 마을 활동가로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김현주 소장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참고로 이 마을의 주민이기도 합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제가 이 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전라남도 순천시 조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순천역에서 내리면 바로 보이는 곳이고요. 여기는 1930년대에 일제가 순천의 철도를 부설하면서 함께 세웠습니다. 주로 원래 일본인 그 철도국 직원들의 사택으로서 마을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요. 1945년 해방 이후 사실 이 마을에 산지 일본인들이 들어온 건 7년밖에 안 됩니다. 일본인들이 이 마을에 세워놓고 7년 뒤에 나갑니다. 해방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이 마을은 한국 사람들로 채워졌고요. 이런 마을에 들어온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을을 가꾸고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쇠퇴의 흐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기 이 마을에 오시면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근대 문화의 유산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과 마을 활동가들이 2012년경부터 의기투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의기투합하신 분이 김현주 소장님이시죠. 저는 참고로 2012년이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고 그 2013년에 이제 이 마을에서 혼자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독학 재수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마을의 그 발전 과정을 목격할 수가 있었어요. 특히. 그래서 이 마을이 이렇게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마을은 되게 많이 어두웠고 되게 많이 낙후되어 있었는데 마을이 하나하나씩 바꾸어가는 걸 보면서 저 또한 뭔가 마을을 살리는데 기여하고 싶다. 나도 되게 마을을 뭔가 교육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제 이 마을 살리기 활동을 하고 계시던 이런 김현주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마을 주민들이 이제 중학교 그 인근에 있는 이수중학교와 협업을 하면서 되게 교육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저와의 만남 그리고 김현주 소장님의 이런 의지가 함께 만나면서 이제 철도 마을 교육 과정을 만들어 보자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영상인데요. 잠깐 철도 간사 마을 잠깐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전라선과 경전선이 교차하는 순천에는 많은 사람을 환송했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철길을 손금처럼 읽는 사람들이 살던 철도 참고로 저는 이 아파트에 삽니다. 제 개인 사생활을 밝히자면 이 마을, 여기 아파트는 철도관사 마을은 아니지만 여기 아래가 철도관사 마을입니다. 관사 마을인데요. 어느새 마을이 생긴 지 90년이 흘렀습니다. 현재는 다른 이름으로 그 맥을 이어가고 있죠. 바로 철도 문화마을입니다. 이곳 철도관사 마을은 193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그 철도 직원들을 위해서 전라선이 개통하면서 많은 수의 철도 직원이 늘어나면서 이곳에 철도 직원을 위한 관사를 만든 게 1936년도에 시작이었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철도 직원들이 사는 곳. 네. 여기 시간상 여기까지만 보냈고요. 참고로 여기 영상에 나오시는 이분도 현직 철도인이시면서 지금도 저와 같이 결합하면서 철도 마을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계시는 조정철 호남 철도협동조합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이분도 잠깐 이분의 사연을 들려드리자면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철도 파업으로 해직을 당하셔서 이 마을에 들어오신 다음에 함께 이제 마을을 살리고자 되게 노력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철도관사 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철도관사 마을의 철도관사 마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리를 담은 이런 철도 마을 교육 과정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초중등 교사들이 모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모였습니다. 작년에 2020년 10월 8일에 물론 그 전부터 모이기도 했었지만 이제 제대로 모이게 된 건 작년 10월 8일에 여기 그 풀뿌리 센터가 옮겨가기 전에 여기 이제 호남철도협동조합 거기서 이제 상견례를 해서 처음 만남을 가졌고요. 그 이후에 교육 과정을 분석한다거나 이제 뭐 교과서 집필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그런 방향도 결정하고 실제 마을 주민 마을 활동가와 직접 만남으로써 함께 어떤 이제 교육을 새롭게 실천하기 위해서 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잠시만요. 앞으로 뒤로 넘어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교사분들 합류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히 이제 전라남도 교육청 학교혁신 현장 공모 연수로 연계해서 교사들이 보다 철도 마을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 전문성을 살리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보면 2020년 말부터 이번 주 화요일에도 만났습니다. 저녁 8시까지 만나가지고 5시에 퇴근해서 했는데요. 정말 피곤했지만 그 선생님들과의 이런 만남 이런 지속적인 만남은 철도 마을 교육 과정이 아직은 미완성이나 계속 제대로 완성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이제 이런 마을 교과서 개발팀이라고는 붙였지만 이런 마을 교육 과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이력도 제가 그 원고에 적어 놓았거든요. 실제 국정 교과서를 집필하신 분부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교육학 석사를 가지시고 이런 마을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고 또한 이제 뭐 다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마을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좀 시간상 이제 좀 시사점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와 교사의 참여와 실천은 학교와 마을을 잇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학교 교육의 중심에 있어서 마을이 자리 잡는 데 기여하는데요. 저도 이제 이 마을 교육을 실천하면서 깨달았던 게 이거였습니다. 정말 학교 밖에 계시는 마을 활동가분들, 마을 주민분들은 정말 마을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한 몸 불사르는 일까지도 하세요. 우리 김현주 소장님 정말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나서줘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 교육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이제 이런 현장 교원이 갖고 있는 이런 마을 교육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주고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교사 연수가 아니라 이런 마을 교육의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정말 연수가 아니다 뭐 답사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마을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정말 많이 마련해 줘야 되고 특히 더욱이 우리 여기 계시는 정말 고생하시는 김민주 장학사님과 그리고 교육청 장학사님들께서 나서서 학교와 마을의 접촉점을 저는 좀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학교 선생님들 중에 마을 교육을 하고 싶으셔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디서 만나야 될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이런 접촉점을 확대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교원들의 마을교육 연구 및 실천에 대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철도마을교육과정 개발팀도 원래 전학공을 신청해서 하려 했는데 여기 도교육청 관계자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푸념을 늘어놓자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신청하려 하는데 교사 수의 문제라던가 주제가 없어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대신에 그 연수원에서 하는 그 학교혁신 현장 공모 연수에는 그게 돼서 정말 많은 팀이 하면서 저희가 될까 말까 정말 고민했었는데 되었더라고요. 저희 팀이 유일하게 마을 교육을 하는 그 연수를 하는 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좀 지원이 있으면 좀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뭔가 연수 시간을 채우시기에도 좋고 뭔가 재정적으로 지원도 되고 하면서 그런 점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건 교육청만 하면 안 되고 저는 시청하고 행정복지센터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냐면 교육청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나서서 이런 전학공을 장려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계속 전학공 교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런 도와줄 수 있는 거를 실질적인 방안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말 김민주 장학사님한테 몹시 감사하고 정말 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장학사님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저는 솔직히. 아무튼 네. 그래서 이런 다방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와 같은 이런 마을 출신의 현장 교원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마을 출신의 현장 교원들이 되게 좋은 게요. 이분들은 마을 주민이자 현장 교원이라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마을 현장에 대한 이해도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장 교원은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최적의 인적 자원인 셈인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저희고 저도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현장 교원은 마을 연계 교수 학습을 전개할 수 있고 또 평가를 바꿀 수 있을 것이며 이런 마을 기반의 교육 자료를 개발 가능한 그런 주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학교와 마을에 있는 교사의 참여와 실천을 강조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되게 학교와 마을에 있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동성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방아쇠로서의 교원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 마을 활동가분들 많이 지쳐 계세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헌신과 희생을 저버리지 않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나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원래 지리민 응담을 준비했는데 시간상 이건 나중에 채팅창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마을로부터 배우는 교사 철도 마을교육과정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